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제공하는 전체 개발 환경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KT 오픈 API입니다. KT 표준 API는 제조사의 제조사 단말마다 다른 부분들을 호환성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각 제조사의 단말마다 포팅할 필요가 없도록 이슈를 제거하기 위해서 또는 KT에서 제공하는 어떤 개발에 대해서 공통된 부분을 다 모아서 제공해주는 그 익스텐션 형태의 API입니다. 두 번째는 단말 가상 검증 환경 제공입니다. 이 부분은 에뮬레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을 하다 보면 실제 단말 환경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 단말 환경에 탑재되지 않고서도 실제 단말하고 유사한 환경을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에뮬레이터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손쉬운 어플 제작 툴로서 UI 빌더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WP 어플 변환 툴을 제공합니다. 기존의 WP를 개발한 WP 어플을 기존에 있는 분들은 기존 WP 어플을 다시 개발할 필요 없이 변환 툴을 통해 가지고 그 재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원소스 멀티유즈가 가능하도록, 그래서 콘텐츠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4가지 개발 환경을 전체 개발하는 과정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비주얼 스튜디오 개발을 할 때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고 그다음에 코드를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컴파일과 빌드를 거친 다음에 어플을 실행을 해서 검증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런 4가지 단계에서 저희가 제공하는 개발 환경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 생성 단계에서는 UI 빌더에 포함되어 있는 프로젝트 위저들을 통해 가지고 프로젝트 생성을 워크스페이스를 만들도록 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코드 작성 단계에서 사용되는 툴들은 KT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와 UI 빌더를 제공해서 개발을 용이하게 할 예정입니다. 또한 코드를 작성할 때 기존에 이미 개발되어 있는 WP 어플에 대해서는 다시 중복 개발이 되지 않도록 WP 컨버팅 툴을 이용해 가지고 신속하고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코드 작성을 통해서 컴파일 단계를 거친 다음에 어플을 실행하게 되면은 어플에 대해서 검증하기 위한 툴로서 디바이스 에뮬레이터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디바이스 에뮬레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실제 단말 탑재되지 않고서도 어플의 여러 가지 에러나 버그를 수정하여 가지고 완벽한 어플 개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일 것 같은데 유인물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4가지 개발 환경 중에서 첫 번째로 KT 표준 API입니다. KT 표준 API를 KT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그래서 줄여서 카프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KT 어플 개발에 필요한 OS 네이티브 API 제공하지 않는 KT 확장 라이브러리라고 이제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이통사들이 저희 단말을 내오면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고충이 단말의 여러 벤더들, 그다음에 단말의 여러 그 모델들에 따라서 각각의 하나의 어플이 공통으로 실행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되는 게 이통사의 어떤 공통적인 고충인데, 윈도우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그림에서 황색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윈도우즈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그 OEM 애댑테이션 레이어라든지 아니면 라디오 인터페이스 레이어라든지 이런 윈도우즈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조사가 그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그 애댑테이션 레이어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각의 단말 똑같은 OS라도 단말마다 약간 특성이 다르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의 호환성을 저해하는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개발자가 하나하나 모델에 따라서 또는 제조사에 따라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 카프라는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를 지원해 주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카프의 역할은 단말 제조사의 차이 또는 단말의 모델의 차이를 추상화시켜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의 일관성을 유지시켜주도록 하는 도구입니다. 현재는 이제 윈도우즈 모바일에 대해서만 저희가 카프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향후 이제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제공할 예정인데, 아시다시피 OS가 안드로이드가 됐건 윈도우즈 모바일이 됐건 개발 언어나 이런 부분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 카프에 대해서 모든 함수나 이런 부분들을 다 일치시키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규먼트라든지 리턴 밸류가 각각의 OS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감안해 가지고 가급적 그 펑션 네임이나 함수의 어떤 호출을 그런 부분들은 일치시켜 가겠지만 조금씩의 베리에이션은 있을 예정입니다. 카프는 단말에 프리로드 됩니다.
그래서 카푸에 대해서는 그 일반인들이 단말에 탑재되어 있는 카푸를 손상시켜주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롬 형태로 프리로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삭제나 또 변경이 불가합니다. 또한 카푸 안에 API가 굉장히 많은데요. 각각의 API에 대해서 그 등급을 나눠 가지고 각 등급별로 허용된 API만 호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카푸 API를 사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게 되면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상적으로는 저희 쇼 앱스토어를 통해서 올리게 돼 있지만 액티브 싱크를 통해서도 바이너리가 전달이 됩니다. 그렇지만 액티브 싱크 프로그램으로 단말로 전달된 경우에는 프로그램에 제약을 저희가 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과정에서 어플리케이션 아이디라는 거를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카푸를 사용한 경우에는 쇼 앱스토어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카푸를 조금만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푸의 기능은 지금 화면상에는 시리얼라이즈하게 나와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T에 특화된 KT의 공통 기능 또는 제조사에서 기능하는 OEM 기능으로 크게는 나눌 수 있고요. 다시 분류를 한다고 하면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에 나와 있듯이 인프라의 접속 기능 또는 부가 서비스 기능 또는 OEM 기능으로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프라 접속 기능 같은 경우에는 3W로 아까 잠깐 표현된 적이 있는데 WCDMA나 와이브로 또는 와이파이 등 상계 망 접속 관련된 기능이라든지 그다음에 과금을 하기 위한 빌컴 관련된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가 서비스 관련된 기능에는 카푸를 통해서 개발된 어플리케이션 간의 데이터 전송이라든지 또는 금융 관련된 기능을 하기 위한 유심 프레임워크라든지 그다음에 벨소리 같은 거를 멀티미디어를 단말에 설정하기 위한 연동 기능이라든지 그다음에 호절단이나 SMS가 왔을 경우에 노티하는 그런 부분, 이벤트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들이 부가 서비스 기능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OEM 기능 같은 경우에는 단말의 어떤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시스템 인포 기능 또는 진동이나 소리 무음을 설정하는 시스템의 정보를 바꾸는 기능, 그다음에 카메라나 SMS 연동, 그다음에 어떤 센서 기능 관련된 부분들을 또는 외장 메모리 할지 외부 외장 장치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OEM 기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에뮬레이터입니다. 에뮬레이터는 앞부분에서 카푸를 이용해서 개발을 했을 경우에 실제로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을 단말에 탑재하지 않고서도 PC상에서 단말에 실제 사용하는 시뮬레이션에서 개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 보조 도구입니다. 저희가 에뮬레이터를 제공할 때는 설치 인스톨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설치 인스톨러를 실행하게 되면 윈도우즈 모바일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에뮬레이터가 있습니다. 그 에뮬레이터에 저희가 제공하는 그 에뮬레이터가 플러그인 형태로 지원되게 들어가는 형태인 거고 별도의 에뮬레이터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에뮬레이터에 플러그인 형태로 들어갑니다. 플러그인 형태로 들어가면서 카푸가 같이 설치가 돼서 카푸가 포함된 에뮬레이션 환경을 시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에뮬레이터로 할 수 있는 기능 중에는 단말의 정보라든지 외장 장치라든지 또 망 상태라든지 그다음에 전화가 안 왔어도 전화가 오게 한다든지 문자 메시지가 왔을 경우에 노티를 한다든지 이런 가상 환경을 저희가 제공하게 해주게 됩니다. 일단 에뮬레이터는 윈도우즈 모바일 6.1과 6.5를 버전을 지원할 예정이고 안드로이드에 대해서는 아직 단말이 나오지 않은 관계로 단말 출시 일정에 맞춰가지고 도넛 버전과 이클레어 버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카푸하고 에뮬레이터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개발 과정에서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카푸와 에뮬레이터를 사용하여 실제 개발이 이루어지는 프로세스입니다. 먼저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고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 설치된 에뮬레이터를 이용하여서 동작을 확인하게 됩니다. 동작을 확인해서 검증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과정이 완료되어 쇼스토어 등록 절차에 따라서 등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개발 툴로서 UI 빌더입니다. 아이폰의 등장으로 UI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커져 있고 UI의 중요성도 굉장히 부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각 제조사에 맞는 UI가 만들어지는 상태이며 그러다 보니까 제조사마다 UI를 다르게 어플리케이션 개발해야 되는 고충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UI 빌더라는 걸 제공해서 일관성 있는 UI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KT UI 가이드를 저희가 배포할 예정인데요. 일단 UI 가이드에 맞춰서 강제적으로 어떤 가이드에 맞춰서 따라라가 아니고, 저희가 가이드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 그 가이드에 따라서 개발할 수 있는 개발 툴을 같이 제공해가지고 좀 더 쉽게 이 가이드를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UI 빌더를 사용하게 되면 그 어플리케이션마다 어떤 일관된 UI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또한 UI에 관련된 공통 기능들, UI에 있어서 개발되는 중복되는 개발들을 다시 개발할 필요 없이 어떤 빌더를 사용해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UI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개발 리소스들을 서비스 개발에 좀 더 치중해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UI 빌더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I 빌더는 저희가 플러그인 형태로 아이디 제공해가지고 비주얼 스튜디오에 그 플러그인 형태로 제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설치가 되게 되면, 박스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설치가 되게 되면 크게는 3가지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2D, 3D 컴포넌트 API입니다. 메뉴바나 툴바 또는 리스트나 그리드 같은 2D 컴포넌트 API를 제공할 것이며, 이미지 뷰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버튼의 애니메이션 기능이라든지 이런 3D 컴포넌트 AP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줌인이나 줌아웃 또는 어떤 그 페이드인이나 페이드아웃 또는 화면을 찌그러뜨리는 스큐 기능들, 이런 다양한 개발에 있어서 사용되는 이펙트들을 2D, 3D로 저희가 이펙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UI 가이드에 의하면 그 UI를 지키도록 할 때 어떤 표준 아이콘이라든지 아니면 KT의 로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중복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각자가 리소스를 만들 필요가 없이 그 GUI 리소스를 저희가 API 형태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API 다큐멘트나 샘플 소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디폴트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UI 빌더를 비주얼 스튜디오 상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만 있기 때문에 자세히는 설명하지 않고요. 일단 처음에 위젯을 사용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생성한 다음에 개발을 거친 다음에 여기 이제 툴바가 설치가 됩니다. 툴바에서 위젯 기능을 사용해가지고 2D나 3D 이펙트를 쭉 끌어다가 사용하면 자동으로 소스가 생성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네 가지 개발 환경 중에서 마지막으로 EP 컨버팅 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P 컨버팅 툴은 쉽게 설명하면 EP 어플을 윈도우즈 모바일이나 안드로이드 어플로 자동으로 바꿔주는 툴입니다. 아마 기존의 EP 개발 환경에 익숙한 개발자들은 제가 지금 설명드리면 금방 이해가 될 걸로 보이는데, 기존 EP 개발 환경에서는 EP SDK를 설치를 하게 되면 기존 비주얼 스튜디오에 여러 가지 아이콘들의 모임인 툴바가 설치가 됩니다. 그 툴바에는 컴파일 기능이라든지 에뮬레이션 기능, 그 다음에 어떤 리소스 에디터, 이런 부분들이 아이콘이 배치가 됩니다. 거기서 아이콘을 누르면 기존 PC 어플이 아니고 EP 어플이 생성되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EP 컨버팅 툴도 똑같습니다. EP 컨버팅 툴을 설치를 하게 되면 비주얼 스튜디오에 아이콘의 그룹, 툴바가 생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툴바에서 그 컴파일 버튼을 누르게 되면 EP 어플이 생기는 게 아니고 윈도우즈 모바일 어플로 변환돼서 생성이 되는 굉장히 간단한 구조입니다. EP 개발자들이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EP에서의 어떤 사상들을 그대로 사용을 해가지고 EP 툴바에서 제공했던 빌드 기능이라든지 실행 버튼 또는 리소스 에디터, 에뮬레이터, 이런 부분들은 동일하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EP 컨버팅 툴은 크게는 또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변환 아이디, 즉 비주얼 스튜디오 상의 툴바 형태로 제공되는 아이디를 제공할 것이며, 두 번째는 리소스 편집 툴을 제공합니다. 그 기존의 EP에서 사용되는 아이콘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사운드, 이런 부분들이 윈도우즈 모바일에서 그대로 사용되는 게 아니고 약간의 변환을 거쳐야 됩니다. 변환을 거쳐서 윈도우즈 모바일에 최적화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리소스 편집 툴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에뮬레이터도 그 WP 컨버팅 투 WP 에뮬레이터에 해당되는 에뮬레이터를 독자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개발의 어떤 디버깅이나 이런 부분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디버깅 툴을 같이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4가지 툴을 WP 컨버팅 툴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WP에는 크게는 지금 WPC와 WP 자바가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그 쇼 앱스토어 오픈 시점에는 일단 WPC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WP 자바는 12월 중에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안드로이드는 단말 출시 일정에 맞춰가지고 내년도 1Q 정도로 지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WP 컨버팅 툴을 활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WP 소스를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열은 다음에 그 각각의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타겟 디바이스에 맞도록 최적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리소스 에디터를 통해 가지고 기존 EP에 사용되고 있던 사운드라든지 이미지 파일들을 윈도우즈 모바일에 맞게 다시 편집을 하게 됩니다. 편집을 해서 나오게 되는 소스들은 가급적 더 이상의 손을 안 대고 실행은 가능하지만 약간의 파인 튜닝을 거쳐 가지고 그 윈도우즈 모바일에 맞게 최적화 과정을 거쳐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개발이 완료가 되게 되면 제공되는 에뮬레이터를 통해 가지고 동작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상의 동작까지 확인이 되게 되면 타겟 바이너리를 쇼스토어에 올려가지고 판매를 하게 됩니다. WP 어플을 윈도우즈 모바일로 변환하는 저희 업무상의 어떤 변환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10월중으로 그 WP 변환 툴, 변환 가이드와 SDK를 10월중으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SDK를 배포받으시면 자체적으로 일단 배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WP 소스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분들은 그 원저자가 가장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저자가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원저자가 그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툴바를 이용해서 자체적 변환을 하되 질문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변환에 애로사항이 생겼을 경우에는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변환 지원센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약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직접 오프라인 변환 지원센터로 방문을 하시면 저희가 그 변환을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툴바를 이용해서 그 소스를 변환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그 어플이 돌아가겠지만 일단 윈도우즈 모바일에 맞게 약간 그 서비스 시나리오라든지 아니면 몇 가지 파인 튜닝 부분들은 개발자분들이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검증을 통해 배포된 에뮬레이터를 통해 가지고 검증을 거친 다음에 전체 검증 프로세스가 끝나면 상품을 등록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제공 지금까지 설명드린 4가지 개발 환경에 대해서 제공 일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KT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즉 카프와 그다음에 UI 빌더, 그다음에 컨버팅 툴은 10월 16일까지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들은 배포가 받으면 바로 이제 활용할 수 있고요. 에뮬레이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11월중으로 배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플리케이션 개발 환경, 즉 개발 툴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